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네, 그 특허 출원할 때 얼마면 되겠어 시리즈를 하나 찍었지 않습니까? 얼마면 되겠어 시리즈 2탄으로 네. 그러면 이제 상표 네, 출원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가 드는지 바로 들어가시죠. 상표 출원을 하는데 돈이 싼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거에 비해서 품이 덜 듭니다. 그러면 상표라고 하는 걸 출원합니다. 네. 근데 출원하기 전에 보통 선행 상표 조사, 네. 등록 가능성 조사 같은 것들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상표를 검색하는 DB에서 네네. DB에서 이제 그걸 검색해가지고 일단 동일한 상표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동일 범위에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수준 낮은 그 정도 판단이고 네. 좀 유사 범위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이제 거절 이유 같은 게 없는지 네. 먼저 보고 이제 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출원을 하는데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들죠? 출원 비용은 사실은 뭐 인터넷 최저가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다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변리사 수수료도 만약에 다나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면 아마 대리인 수수료 그냥 특허청 관납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네. 최저가가 아마 제 생각 한 10만원? 네. 특허청 관납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한 20만원 네. 그래서 10만원, 20만원 범위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관납료가 56,000원이고요. 네. 근데 56,000원은 이제 특허청에서 쓰라고 제공해 준 것만 썼을 때 56,000원. 근데 거기 요즘 나오는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은 거기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 이제 62,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0만원에서 62,000원 빼면 그게 대리인 수수료일 거예요. 38,000원. 그쵸. 그게 부가세 포함. 인터넷 최저가.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최고가는 뭐 이제 뭐 한도가 없겠지만 되게 포함해도 한 20만원 언저리에서 끊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상표 출원이 아무리 뭐 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변리사가 안 하면 당연히 더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특허 출원 그 비용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되게 어쩔 수 없는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의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제 나는 변리사의 검토 의견, 변리사가 내일 처리 안 해줘도 돼 라고 하면 네. 인터넷 최저가가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래 난 적어도 내가 이 일을 맡겼을 때 누가 하는지 좀 얼굴을 보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특허그룹 뷰에 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의 특허 사무소의 표준 수가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가? 네네. 상표 출원한 거 하는 거에. 저희 기업 네. 분들 상당히 네. 경험상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책정은 해두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 낼 때는 한 개의 분류만 내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상표 출원할 때 내가 사용할 상품이나 네. 서비스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 개의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대략적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한 25 정도 맞춰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출원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특허랑 똑같아요. 저희가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네네. 보통은 뭐 빠르면 6개월, 뭐 네. 길게는 8개월, 10개월까지도 걸리는데 심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심사 결과가 포지티브, 거절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별도의 그런 의견 제출 통지서 없이 출원 공고 결정서가 나올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때 또 비용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의견제출 통지서라는 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우리가 또 반박서면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의견제출 통지서가 없다 하더라도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공고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허청이 손을 떠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봤는데 난 등록 결정해 줄 것 같아. 특허청 우리는 이견이 없어. 이렇게 해서 공고를 딱 띄웁니다. 네. 그랬을 때 경쟁사들이나 네. 이런 데서 이의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허랑 좀 다른 부분인데. 그쵸. 이게 그쵸. 눈 뒤집고 달려가지고. 네, 눈 뒤집고 달려가고 네.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정보 제공 이의 신청에 대한 반박 서면도 결국 그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과 동일한 품이 듭니다. 네. 유사한. 그렇지. 그래서 결국 한 번당 얼마?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이제 의견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뭐 최저가랑 말씀드리면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이에요. 네. 이거는 10만 원 이하는 본 적이 없어. 네. 10만 원에서 제가 생각한 5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상한을 10만에서 50만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견서에 대한 반박이 되게 심플하게 나가는 경우 그러면 10만원. 근데 그래도 뭔가 판례도 갖고 와가지고 심사관과 좀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 네. 뭐 2~30만원이에요. 그리고 50만원 뭐냐면 저희가 그 이의신청이 만약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의견서 쓸 때는 그거는 어쨌든 준분쟁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조금 더 비용을 이제 좀 많이 들이고 갖고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특허청한테는 소위 야 너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는 거면 근데 이의신청 들어왔어 이러면 야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또 많이 그렇죠. 또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사건이 쭉 이제 끝나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자, 네.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와서 등록이 결정이 되면 네. 이제 드디어 성공 모습을 봤는데 이건 역시나 특허 때하고 똑같습니다. 네. 출원 때 책정된 대리인 수임료가 100% 네. 다시 그래서 청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뭐 아마 뭐 인터넷 최저가를 했으면 아마 거기도 뭐 등록 성사금은 아마 한 뭐 3, 4만 원대일 거고요.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네. 빈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 요구르트를 사러 갔어요. 네. 그럼 요구르트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이제 진짜 비싼 거 하나 2, 네. 3천 원짜리 다 있잖아요. 네. 가격대별로. 이것도 상표초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럼 상표 출원회가 상표 출원해서 등록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출원 3, 중간 사건 10, 등록 3 이렇게 하면 16만 원. 그치. 네.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 7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리 그쵸. 수수료가. 그렇죠. 20, 30, 20 짜고면 70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요즘 이제 저가 상표 수임에 대한 말이 많죠. 네, 맞아요. 굉장히 많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 상표 출원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뭐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상단에 되게 이제 의아스러운 이제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변리사회라는 단체인데 네네네. 그 대한변리사회에서 이제 이런 저가 수임,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이 저가 수임과 이제 비변리사의 대리행위가 약간 이꼬르 되어 있어요. 네. 이 업계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의 이제 폐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 이 저가라는 거는 그 가격이라는 거, 시장의 가격인 거잖아요. 네. 물론 시장의 가격은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격이 변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이 수수료를 이제 저가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이렇게 뭔가 악의 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그럼 고가 수임에 의한 폐해는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라는 반문이 또 나오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가 고가의 기준도 불명확하고 저가 고가에 관계없이 변리사가 돈값을 못하고 출원인한테 어떤 고의적인 악의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네네. 기존에 있었던 변리사 징계 절차로 발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가 상표 출원 피해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상표 출원에서만큼은 퀄리티를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최저가 내지는 그 저가 영역에서 동일한 니즈를 만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시가가 거기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싼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요가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상표 피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상표 출원 시장에 있어만큼은 저는 이제는 그러면 마케팅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상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의 요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어쨌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비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케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뭐 저가의 폐해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저가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근간이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답은 이제 변리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변리사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시장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변리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상표 전문가니 뭐 브랜드 전문가니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약간 유사 직역을 만들어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변리사 사무소한테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사무소에서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만 원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출원을 하고 있는 그 사무소에서 너네 앞으로 뭐 브랜드 전문가니 뭐 변리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 써가지고 상표 출원할 생각하지 마 해가지고 그걸 막아요. 그럼 그 사무소에서 3만 원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정을 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가격적으로 이렇게 뭐 두드려 뭐 태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공격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리적인 그런 대리인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대리인 수수료 얼마를 지불하고, 아니면 이제 나는 누구한테 맡기겠다, 나는 비변리사가 해도 오케이, 아니면 나는 곧 죽어도 내 사건은 변리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소비자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은 대리인은
받은 이제 그 수수료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거에 합당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뭐 그런 가운데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을 건전화하게 하는 것들은 뭐 다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고객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네, 이렇게 상표 출원 비용 정리해봤는데요. 네. 많은 사업자분들 네, 그리고 사장님들 네. 상표 출원을 하실 때 혹시라도 본인이 안 하시고 변리사 사무소를 찾는데 비용이 많이 다르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특허와 상표를 찍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속 나오겠죠. 뭐 디자인도 나오고 해외 출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